코로나19가 안겨준 일상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 체험, 전시시설들도 속속들이 재개관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발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를 고려해 시내 공공도서관 14곳의 열람실 개방일을 당초 19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방을 하더라도 열람실 좌석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포털 사이트의 관련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매출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문 닫은 동물원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론 수렴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가 안겨준 일상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 체험, 전시시설들도 속속들이 재개관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작하는가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톡톡 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입구에서 발열 확인을 한 후 입장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닷속 세계 감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던 아쿠아리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제 CCTV를 통한 역학조사를 하였고요. 그 역학조사 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였고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바로 방역활동을 지시를 하였고 그래서 하루 이후에 바로 재오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방역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시관을 운영하고 수달과 피라냐, 펭귄 등의 먹이주기 라이브 중계를 하며 랜선을 통해서도 관람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부터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입장 인원 제한을 두며 지난 6일 재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은 첫 특별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 동선까지 거리 두기를 고려하며 플라스틱의 탄생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인문학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학적 베이스를 통해서 기획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코로나 기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동선 같은 거나 전시물 배치를 조금 넓게 해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관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실험으로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 집들이 컨텐츠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문화체험 전시시설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조심스러운 일상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시내 공공도서관 14곳의 열람실 개방일을 당초 19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임시 휴관 중이던 공공도서관을 12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일부 자료실을 개방해 자료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하고 있고 2단계로 19일부터 전체 자료실과 일부 열람실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를 고려해 개방 일정을 26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방을 하더라도 좌석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2조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제3차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를 열어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3단계 경제 대응 전략 중 2단계인 제조업 경영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긴급 유동성 공급 등 4대 분야 15개 과제에 2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만기 상환 연장,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4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었는데 이번 증액에 따라 전체 지원자금 규모는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지역의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시는 부산의 명품 수산물 상표 등록 업체와 우수식품업체로 등록된 15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판매를 도울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포털 사이트의 관련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별도의 매출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치된 시신에서 금리를 훔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 추적을 피해 20km가량 도주국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동물원 정상화 민간협의체에는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문범 YMCA 사무총장,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사 등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문 닫은 동물원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론 수렴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정 더파크 동물원은 개장 6년 만에 지난달 25일 폐업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주 고가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포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습니다. A경사는 15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동구 범일동 고가도로 구간 갈림길에서 충격 방지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 경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부산의 노후 공업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사상구 삼락동이 산업혁신구역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토지 매입과 동시에 사업 계획을 바로 수립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부산시와 LH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업 지역인 사상구 삼락동. 중소규모 공장들이 대거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의 변화, 여기에 공업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 한계 등으로 쇠퇴가 과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삼락동 공업 지역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아 업종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락동 공업 지역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사상구가 이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삼락중학교 폐교부지와 솔빛학교 이전 예정지 17,100제곱미터를 산업혁신거점으로 변화시켜 전통 제조업체 육성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LH는 1,629억 원을 투입해 공단 기반 시설 확충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 사상의 주거, 산업, 문화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락동 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올해 용역을 착수해 2022년 공사 착공, 2030년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도구 청학동 공업지역 역시 사상구 삼락동과 더불어 국토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포함돼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뉴스 박철우입니다. 요즘 통영 견내량 앞바다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견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어민 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과 거제를 가로지르는 견내량 앞바다입니다. 미역 채취에 나선 10여 척의 배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민들이 대나무 장대를 바닷속에 넣고 돌리자 십자 모양의 나무 끝에 한가득 미역이 올라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600년 전 전통 방식 그대로 대나무 장대, 이른바 트릿대를 이용해 채취합니다. 견내량은 수심이 낮은 데다 유소까지 빨라 미역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강수량도 좀 적고 날씨가 좀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작년보다 영만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채취되는 자연산 돌미역은 양식 미역과 맛부터 크게 차이납니다. 오독토독한 식감과 뛰어난 향을 자랑하는 견내량 돌미역은 임금님의 진상품으로도 올려졌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견내량 돌미역은 통영 영기마을 곳곳에서 자연 건조돼 시중에 판매됩니다. 가격은 600g에 2만 원 선으로 양식 미역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수시로 택배 전화가 문의가 오고요. 지금 채취하는 대로 지금 물량이 지금 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임금님의 소라상에 올려졌던 귀한 견내량 돌미역. 5월 한 달 어민 소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안전한 부산항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공모 분야는 산업안전과 시설안전, 재난안전 등이며 부산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 등을 제안서에 한두 장 분량으로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항 노동자와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화의 전당이 오늘부터 26일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소개하는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특별 상영회에서는 아카데미 4관왕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흑백판과 함께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등 봉 감독의 대표작들을 상영합니다. 이번 상영회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봉 감독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영화의 전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장 전체 좌석의 절반만 발권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간부 직원 A씨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교통공사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씨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중징계 권고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간부 직원인 A씨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사 측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15일 오전 7시쯤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70대 여성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낙동강 하구원 다리에서 1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운전자 60대 A씨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회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흐리고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약간 덥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동해남부는 최대 2m까지 비교적 물결이 높게 일겠고 남해동부는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 동안 흐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서 화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을 거치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